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TV의 박지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난 영상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기능 등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재심의 요구는 법률에서 딱 명시적으로 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부 장관이 재심의 요구는 이 국민묘지법 제10조 1항에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 한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범위를 넓게 해서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된 것이 하나 있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쭉 소개해드리면, 사실관계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법률론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의 안장 대상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대해서 어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아닌가 싶은데, 국립묘지 영해성 훼손 여부, 이게 이제 현충원 등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가장 많은 문의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영상에서도 이 영해성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법률용어로 불확정 개념,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 국립묘지의 영해성을 훼손하는가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그밖에 내용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묘의 면적을 결정하는 사항, 그리고 60년이 지나는, 60년이면 이제 한 세대가 30년 아니겠습니까? 두 세대가 지났다는 얘기죠. 60년이 지난 후에 영구 안장 또는 유해 봉안 여부에 대해서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그 밖의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해당이 되는 것은 국립묘지 영해성 훼손 여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금 제가 쭉 열거했던 이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 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판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조정을 공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재심의를 요구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경우에 의뢰인의 의견을 듣고 변호인이 담당 재판부에 이렇게 좀 공고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국가보훈부 장관의 처분에 대해서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시정을 공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공고를 위해서 이제 의뢰인이 그런 것들 공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의뢰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판단하겠죠. 이게 이제 재량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의 재심의 요구로 변경되는 결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보훈부 장관의 재심의 요구에 의해서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이제 재심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안장 대상자인데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건 이미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습니다. 그렇게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경우를 할지라도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해가지고 수용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로서 수용을 했다거나 또는 국가유공자 또는 5.18 민주유공자로서
공적이 인정되는 이런 경우에는 재심의에 따라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장태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어떤 불복 제기 절차를 진행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관련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이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으로 국립묘지 등의 안장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상 그 왼쪽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이런 그 세부적인 경우 해당이 돼가지고 안장 대상이 되는가 여부는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훈지청 또는 국립현충원 등에 직접 문의하셔야지, 저한테 이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아무런 그런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 안내해 드리는 것이지 그걸 확인해 드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음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니까 이 안내를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도 우리 가족도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국립묘지 등에 안장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한다면 관할 보훈지청 또는 국립현충원에 문의하셔가지고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제공하시고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